일본은행 총재는 연봉이 3,500만 엔, 약 3억 3천만 원이나 되니 서민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다 총재는 언제 슈퍼에 가봤는가? 일본은행은 늘 돈이 넘쳐나니 돈을 써야 하는 인간의 생활을 모르는 것 같다. 일본은행 탑이 일본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니 불안과 체념의 심정을 느낀다. 역대급 엔저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에서 일본은행 총재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하루 있고 일본은행 총재가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 때문입니다. 그러다 총재는 지난 7일 교도통신이 주최한 행사 연설에서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일본 가계가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계 저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견뎌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저축이 많은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는 동안 양호한 것이 경제 환경을 유지해서 내년 이후 본격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가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가계는 연수입의 34.2%를 저축했는데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은 금리 인상 등 긴축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일본은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면서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 추락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 생활물가 상승에 고통받고 있는 일본인들은 그러다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발끈했습니다. 도쿄 인근에서 살고 있는 60대 자영업자 A씨는 7일 아사히 뉴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그러다 총재가 우리 동네에서 새우 20만 엔으로 직접 생활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했고 50대 주부는 물가 상승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참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쿄 인근의 한 시장 상인도 언론 인터뷰에서 10엔, 20엔 정도의 가격 차이에도 소비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구로다 총재가 슈퍼에 직접 가서 사본 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내가 물건을 사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급기야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이 부인이 도맡아서 장을 보고 있다고 말한 것은 다소 현실감이 떨어진 발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들의 고물가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총재에 분노한 일본인들은 SNS에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비판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구로다 총재는 지난 7일 오전 의회에서 일본 국민들이 가격 인상을 수용하고 있다고 한 발언은 사실은 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소 지나치게 강조한 것인지도 모른다. 비판을 감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생활물가가 오르면서 일본 소비자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133엔까지 올라 2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물가 변동을 고려해 다른 통화 대비 일본 엔화의 종합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엔화의 실제 실효 환율은 5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4월 수치는 60.91로 50년 전인 1972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해외에서 엔화로 물건을 사올 때 그만큼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아베노믹스 이후로 경제가 침몰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영토 분쟁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쿠릴 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어선의 조업을 막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미국 등 서방이 주도하고 있는 테러 제재에 일본이 적극 동참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됩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7일 남쿠릴 열도 부근에서 일본의 조업을 허용한 1998년 어업협정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일본이 안전조업에 필요한 각서의 서명을 미루고 협정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안전조업에 필요한 문서인 사할린주에 대한 무상기술 지원 제공 문서 서명을 늦추고 협정에 근거한 협력금 지급을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일본 측이 모든 재정적 의무를 다할 때까지 1998년 체결한 협정의 이행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아베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라며 일본은행 총재부터 이런 식인데 일본 경제가 괜찮을 리가 없다. 경제에 문제가 있는데 경제 관료들의 대응 문제가 심각하다. 아베와 일본은행 총재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전세기 말부터 들었는데 출산율이 1을 넘지 않는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다. 이민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나라가 되고
이민자도 세금을 내니까 정치에 참여하게 되니 50년 후의 일본은 지금과 비슷해도 닮지 않은 나라겠지. 지지자들은 인구 감소 대책보다 헌법을 바꾸고 방위비를 늘리는 것을 중시한다. 투자자는 이익률만 높으면 위반이든 말단 노동자가 이민자이든 국외 공장이든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한다. 연금 생활에 들어서 확실히 실수령금이 줄어들고 있다. 그건 하루치 생활비에도 상당히 모자랄 정도다.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는 이틀치 생활비 정도가 됩니다. 30일 안에 하루에서 이틀은 안 먹고 못 먹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치가 여러분은 이런 연금 생활자의 삶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생활보호비보다 적은 국민연금으로는 월세 등을 낼 수 없는 사람도 많고 연금보다 생활보호를 선택하는 고령자도 늘고 있습니다. 역시 아무리 봐도 파격적인 방위비 증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 저축을 투자로 하며 기시다 총리는 말합니다만 그것은 저축고가 높은 전직회사 임원이나 정년을 채운 많은 공무원 등 한중과 같은 적은 수의 부유한 국민만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현역 시절에는 육아의 주택담보대출에 쫓기면서도 일할 때는 여행도 다니고 즐거웠던 추억은 덕분에 많이 남았지만 이제는 그만큼 적은 저축금으로 남은 대출을 정산해 손주들의 돌잔치 등 하루하루 생활에 투자할 몫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한 범죄적 금융 완화를 도모한 정치인들을 크게 단죄해야 합니다. 아직 아베 파벌에 많은 자민당 의원들이 소속돼 예견된 금융 완화로 인한 엔저 등 유해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융 완화를 계속해 일본과 서민들을 바탕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리 사욕만 가득한 아베 씨 본인과 아베 파벌 의원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국방의 증강은 필요하지만 정당한 방위정책통인 이시바 의원의 말처럼 지금 시국의 우선적 2%라는 수치는 불가능하며 일본에 필요한 방위력의 실질을 검토하고 확인하여 계획적으로 방위 장비와 인력, 능력을 정비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등의 지진 대책은 늘 언급되지만 미사일 공격 등에 대한 시민 주민의 방위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이 참으로 이상하고 국회의원이 진심으로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는 건가 하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 정치인의 방위 예산 이권 활동에 우리 국민은 이 핍박한 일본 재정에서 헛돈을 쓰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액과 생활보호 최저지급액이 지나치게 괴리되어 있는 것도 이상하다. 생활보호지급액이 최소한 문화적인 삶을 살게 할 만한 금액이라면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기초연금은 도대체 뭘까? 게다가 소비세와 같은 불공평 세제를 운용해 점점 세율을 올리고 있다. 정치인들은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부유층 우대 세제를 반세기 계속하고 이번 내각은 더욱 그러한 정책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경기의 후퇴를 초래하고 격차 사회를 조장하고 있는 거다. 차라리 야당에는 맡길 수 없다고 해라. 자민당 내에서도 이제는 시정해 나가자고 하면 안 되는 건가? 혹시 의원은 기본적으로 부유층이 되니까 그러한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건가? 현역 세대의 임대료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연금은 반강제 적립 투자 같은 것이니 다소 이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 게다가 평소에 공부하고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투자의 초보자가 보기엔 살아있기만 해도 원금이 보장되어 있는 연금은 우량한 투자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해 나라는 부흥하더라도 국민이 궁핍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상적이라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도 순서가 완전히 엉망이다.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어차피 부유한 층이니 지금 생활의 지루함을 느껴 국민보다 방위비 증액을 추구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그저 전쟁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는 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